안녕하세요. 기후위기물 전문가 박재현입니다. 몇 년 전에 봤던 여론조사 중에 물순환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있어서 매우 점수를 많이 주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물순환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선순환적인 부분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지혜들이 필요하지 않겠다는 건데, 도시와 빗물과의 관계로 들어가면 도시는 불수수 면적이 넓기 때문에 비가 오면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부분 하천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홍수량은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 대비 약 30% 이상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홍수 피해의 위험도가 더 커지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가 물을 흡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들이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다른 나라들 용어를 스펀지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물을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냥 물만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빨아들여졌던 흡수되어졌던 물들이 천천히 물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하천 관리에 있어서도 매우 적절한 방법이다. 물을 흡수하는 장치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지역들이 대부분 온도를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물순환 도시라는 것은 이러한 불투수 면적을 투수 면적으로 전환시켜서 땅으로 물이 들어가게끔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홍수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지하수 관리라든지 이 홍수 이후에 하천 수질 관리라든지 여름철 같은 경우엔 도시 미기후 문제라든지 여러 영향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의 도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도 도시 물순환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기후변화가 극대화된다면 결국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물의 문제와 에너지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물이라는 부분들은 기후위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잘 못하는 후진국이나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고통을 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있어서의 리더십은 결국에 기후 리더십이 될 것이고, 그 기후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물과 관련된 리더십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물은 국가 간의 갈등 관계를 유발하고 있는데, 물의 공급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기후위기 시대에는 더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결국의 미래는 물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상의 행복을 수놓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 물이 될 것이다. 물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서는 용수로서의 가치, 산업용수가 되든 농업용수가 되든 생활용수가 되든 용수로서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또 환경적인 가치들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물이라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더 다루기 어려운 자원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한 계층이나 취약한 국가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리더십이 나타나야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한다면 기후위기 시대 이후에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는 극단적인 환경 속에 우리가 노출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안전하다라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극단적인 환경이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 산업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입니다. 공장 하나가 일반적으로 쓰는 물들이 약 한 20만 톤 정도 됩니다. 물론 그것을 재이용하고 해가지고 또 활용도를 높이긴 합니다. 가뭄이 오게 되면 그 공장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수가 있겠죠. 심각한 문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공급 방법을, 공급 도구를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새로운 수장을 확보해야만 된다라는 논리로 가서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환적인 경제가 이제는 드러날 때가 됐다.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서 기후위기 시대로 전환했을 때에 그때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산업군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전들을 가지고 국가가 선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된다. 기후위기는 분명히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모아 나간다면 우리 국가 발전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도 있지 않겠냐. 세계적인 그 기후위기 상황에서는 물 갈등은 명확한 위험인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는 극단화되기 때문에 물 문제는 결국에 식량 문제로 전환될 것이고, 물 문제는 생존 문제와 전환될 것입니다. 세계가 전쟁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는 물의 문제를 놓고 다툴 수 있다. 이것은 분쟁의 문제로 확산되어질 수 있다. 우리와 관계없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식량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량 100% 자급자족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외국에서 많이 생산되어지는 잉여 농산물이 우리나라로 수입돼 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 농업 생산지에서의 물 문제 때문에 생산지가 파괴되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생산을 못한다고 하면 그 식량 문제는 세계의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중동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는 바람에 갑자기 후티 반군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까지 해서 지금 세계대전의 위기 속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기름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물이라는 자원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관계가 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 국가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국가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우리나라가 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세계의 리더십으로 전환해보자. 그래서 세계의 리더 국가로 우리가 가보자라는 그러한 비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